먼저 허가하고 신고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관련 법령을 보시게 되면요, 그 이번 후기자분들께서 이제 특히 알아두셔야 될 법 중에 하나가 산림자원 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벌채에 수반된 모든 형태에 대해서 다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벌채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내가 나무를 자른다거나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경영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간의 경영계획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을 하면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림 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아니면 산림 기술자가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법에 보면요. 네. 그 다음에 작성 단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공유림, 사유림. 네. 네. 그래서 보통 보면 공유림은 뭐가 해당이 돼요? 공유림. 아니요, 국유지는 국유림입니다. 공유림은? 네? 그죠? 이제 시나 군의 명의의 땅들 아니면 사찰, 네, 뭐 교회 땅, 뭐 이런 것들이 공유림으로 들어갑니다. 학교 땅,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이 공유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뭘로 들어가요? 전부 다요? 사유림. 그죠? 그래서 사유림은요, 다시 어떻게 나오냐면 일반, 협업, 기업경영림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일반은요,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는 게 일반 산림경영계획부라고 합니다. 일반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거의 소유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일반으로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 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부는 제가 또 협업경영계획부라고 있습니다. 네, 협업이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기업경영님인데 보시게 되면 저희 흔히 보면 목재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들 있죠. 뭐 한솔이랄지 유니드랄지 뭐 이런 회사들이야. 뭐 전주페이퍼랄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기업경영님으로 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통상 보면요, 요 두 가지는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하고 협업은 똑같습니다. 거의요. 네. 개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법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기업경영님 같은 경우는 벌기령이 빠릅니다. 기업경영님은 벌기령이 빨라요. 나무를 벨 수 있는 연령 자체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기업경영님은 목적 자체가 뭐예요? 그죠? 이윤추구잖아요. 얘는요. 지네 산에서 빨리 키워서 빨리 수확을 해서 원료 조달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경영님 같은 경우는 벌기령이 5에서 10년 정도 빠릅니다. 빨리 벨 수 있어요. 네, 빨리 벨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그렇게 있어요. 들어가는 게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는요, 산림 경영기술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경영계획서에는 다음에 각호 사항이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조림을 한다라고 하면 조림 면적, 수정별 조림 수량 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숙각구기를 한다라고 하면 숙각구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벌채를 한다라고 하면 벌채 방법 및 벌채량, 벌채 시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인도, 작업로, 운재료 등 시설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림 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경영에 필요한 사항에서 항목이 총 5가지의 계획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난 다 하겠다라고 하면 5개의 계획을 다 집어넣으면 돼요.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종별 적정 벌채 시기는 여기 보시게 되면 기준 벌기령이라고 해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네,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경영계획의 인가 신청은요, 소유자가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요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라고 하면 인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30일 이내에 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경영계획이 수립이 돼서 인가 신청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인가 신청일로부터 최대 기다리셔야 하는 기간은 30일입니다. 한 달. 네.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보는 게요. 경영계획서 상의 산림 소유자하고요. 이제 뭐 등기부등본이랄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이런 거에 산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를 첫 번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경영계획에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요게 다 포함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요것들이요. 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기령이 기준 벌기령에 부합하는지, 네, 벌기령이 기준 벌기령에 부합하는지. 그 다음에 계획 자체가 실제 현지 사항하고 부합하는지 해서 반드시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를 반드시 답사를 해서 요런 사항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인가를 떨어져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보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보시게 되면 경영계획이 인가를 받게 되면 이제 그 경영계획에 따라서 실행만 하면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이 되게 되면요. 미리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조림 어차피 군에서 시군에서 다 본인들이 심어주죠. 그죠? 네, 설계 돌려서 심어주잖아요. 대부분. 물론 자가조림이라고 하면 이제 상관이 없지만은 보조조림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군에서 다 나무 심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수각구기 신청하면 시군에서 다 100% 비용 수반해가지고 해줘요. 그죠? 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는 건 뭐만 들어가요? 내가 내 산의 나무를 많이 베어낼 적에만 신고가 들어갑니다. 네. 신고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5월달, 4월달에 사례가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어요. 4월달에 이모 후계 작업과정 왔다 가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모 군에서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모 군에서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경영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수립을 하신 다음에 그냥 나무를 팼습니다. 그냥 팼어요. 경영계획은 수립이 돼서 인가가 나왔어요. 근데 나무를 그냥 팼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신고가 빠졌죠. 신고를 해야 돼요, 반드시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모 기능이 훈련을 해서 임목 그 벌채를 할 적에 교육을 받았는데 경영계획만 수립하면 됩니다 라고 했다고 이제 군에다 말씀을 하셨대요. 군에서 확인 전화가 왔어요. 네. 저한테 교육자료를 좀 보내달래요. 교육자료 그대로 PDF로 따서 보내줬어요.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죠. 네. 신고하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은 제가 알기로 좀 세게 맞으셨어요. 벌금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신고가 들어왔대요. 무단으로 벌채한다고 군으로 신고. 군에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신고 다 들어가요. 네, 잘 몰라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해. 본인이 본인 산에서 뵀는데 경영계획을 인간을 맡아놓고 뵀는데 신고가 들어갔대요. 군으로. 그 사람이 이모 후계자라고요? 네. 후계자는 뭐 아까 아 이제 모두 빼기라니까 다 모두 빼기하고 수정갱신 들어가시는 분이니까 하셔야죠. 신고하면 돈 얼마 안 들어가는 이제 모르신 거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서 거꾸로 내려오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마음 정도 하는데 한 그 동네 14만 원. 사람 신고 정신이 치던 사람입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진짜로요. 근데 실제로 산에서 벌채하면요 엄청 많이 들어가요. 신고요. 제가 알기로 많이 들어가요.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노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허가 받았다 신고한 거라고 판말을 먼저 써붙여놓고 공사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 하면 돼요. 그냥 신고만. 신고된 사람은 공사 중입니다. 아니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신고만 하면 행정 절차만 갖추시면 알 필요가 없어요. 민목벌 신고만 하면 되지. 네, 벌써 신고. 계획 수립한 다음에 신고만 딱 해놓고 그냥 배면 돼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네. 행정 절차가 다 갖춰진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요번에 올해 저도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의 사촌 형의 와이프의 동생. 그러니까 뭐 좀 멀어요. 저랑 좀 멀어요. 예. 예. 저희 아버지의 사촌 형의 와이프의 동생. 아니 사돈이죠 사돈. 예. 그죠. 예. 어쨌든 좀 멀어요 멀기는.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저한테까지 왔냐면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서 와이프가 저희 아버지 사촌 형한테 얘기해서 사촌 형이 저희 아버지한테 저한테 온 거예요. 예. 근데 케이스가 어떻게 걸리셨냐면 산이 있으신데 원래 제가 왔을 적에 가보니까 뭐 인삼밭 정도 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인삼밭이요. 그러니까 밭으로 이미 저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목상으로 보게 되면 임야예요. 밭으로 저 먹었어요. 경사도 거의 없어요. 편해요. 밭으로 지어 먹었으니까. 근데 그분 이제 저희 그 분께서는 먼 지인분께서는 가까운 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지인분께서는 그게 이제 거기다가 밭이니까 하우스를 친 거예요. 사이다가.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두셨어요. 근데 멀리서 누가 보고 신고를 했나 봐요. 신고를 했대요. 네. 갖고 강제철거 명령이 내려왔어요. 근데 하우스 저한테 이제 그게 넘어온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되게 간단하거든요. 원래 간단해요. 그냥 산지 일시 사용 신고 하나 해가지고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돼요. 하우스는 안 돼요. 하우스는 원래 산에다 설치할 수가 없어요. 네, 하우스는 안 됩니다. 네, 하우스는 일시 사용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철거 명령이 들어오면 철거해야 돼요. 그건요, 무조건. 네, 하우스는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씻어야 돼요. 네, 하우스는 안 되는데 컨테이너 갖다 놓는 것은 관리사로 해가지고 그냥 집어 넣으면 상관없거든요. 네. 하우스는 답이 없습니다. 철거하세요. 그리고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은 일시사용 신고를 한번 제가 서류상으로 접수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피해 가보시죠 하고 담당 이제 그 군청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는데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이게 민원 신고 들어온 사항은 일단 빼야 된대요. 일단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원상복귀가 그렇게 해야 된대요. 다시 놀 때도 놀 때 노트래도 일단 빼래요. 빼고 나서 일시사용 신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산지 일시사용 신고 하고 난 다음에 갖다 놓으라 이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신고 들어간 거냐? 진짜로 방법이 없어요. 보고 다니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보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용 이제 저도 그래서 내용을 쭉 알아봤어요. 근데 계속 거부를 한다. 어떻게 되냐? 결국 검찰로 넘어가더라고요. 결국 검찰로 넘어가요, 그건요. 그러니까 철거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언제까지 철거하세요? 그때 철거하셔야 돼요. 아니면 담당자는 민원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 넘깁니다.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임으로 훼손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산인데 굴삭기로 갖다 팠어요. 요거는 임으로 훼손을 한 겁니다. 강제성을 내가 이렇게 훼손을 하려고 마음 먹고 한 거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하던데 불구속 기소가 된대요. 그건요. 불구속 기소가 된대요. 근데 아니요. 벌금형은 임으로 훼손을 안 했을 적에 벌금형이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그 상태에서 원래 돼 있는데 내가 별도로 훼손을 안 하고 됐다라는 것을 증명이 되면 벌금형이 들어와요. 기소하고는 달라요. 벌금형하고는요.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통상 이제 그 지인분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 간단한 건데 그냥 일시사용 신고만 하고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뭘 알아야죠. 내가 그냥 내 산에다가 내 마음대로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보면 산을 가지고 산주분들께서 생각이 마인드가 그러세요. 내가 내 산에다가 굴삭기 대서 땅 좀 팠다고 누가 나를 처벌해? 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실제로 법상으로 걸고 들어가면 걸리더라고요. 네, 걸리더라고요. 네. 네? 아니 3만 그러더라고. 3만이요. 3만 그래요. 3만. 살인법이 굉장히 네, 어마어마해요. 3만 그래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돋을 수는 없어요, 높이를. 그래도 농지는 조금 유두리가 있습니다. 네, 농지는 좀 유두리가 있어요. 근데 산은 안 그래요. 산도 좀 유리하게 해줘요.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요, 이 부분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 옛날에 저희 보면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지리 시간에 교과서에 보면 우리나라 산림 면적이 몇 퍼센트 나왔죠? 옛날에요? 그죠? 70% 넘었어요. 지금은요? 64%. 네, 한 2, 30년 만에 한 2, 30년 만에 산이 정확하게 9%가 빠졌어요. 9%가 빠졌어요. 이 9%는 다 뭘로 갔어요? 대지나 논이나 밭으로 다 전용이 된 겁니다. 네. 앞으로 20년 지나면 그럼 몇 프로 떨어져요? 지금 현재 상태로 간다고 하면 50%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산이 면적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테이지 중에 네. 도로를 낸 게 사실상 이거 한 5%는 차지할 거야, 뭐. 그죠. 도로가 차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도로 차지하는 부분 진짜 많아요. 산지 네. 요즘에 와가지고 엄청. 네, 맞습니다. 네, 뭐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도로 훼손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경기도 같은 데는 택지를 대규모로 개발을 하잖아요. 실제로요. 보면 뭐 500헥타, 1000헥타 이렇게 개발하더라고요. 경기도 쪽은 보니까요. 네. 그쪽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산 훼손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위로 올라가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용인이 한창 땅값이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용인에 산지 전용 보시는 분이 저랑 친해요. 용인시에. 그 저때 술을 한잔 먹는데 그 산지 전용 서류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겁이 난대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막 100억, 200억이 아니라 1000억, 2000억이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이게 허가 내줘도 불안하고 안 내줘도 불안하고 전용을 들어오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임지가 들어오면 내준대요. 물론 정상적인 임지가 들어오면 내준대요. 근데 비정상적인 임지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미친대요. 협박이 들어오기 시작한대요. 막. 진짜 숨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칼로 찔러 죽이네. 칼로 찔러 죽이네. 뭐 하네 하면서 왜냐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전용이 보면요. 특히 뭐 용인이 그때 한창 땅값이 엄청 그랬었거든요. 그 경기도 쪽 같은 경우는 한두 푼이 아니니까 협박이 들어오는 수준이 만만치 않고 그분이 결국은 어떻게 되셨냐면 전용 업무 5년 보시고 나서 뇌종양 오셨어요.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으셔가지고 1년 휴직하셨어요. 저 친한 형님인데 휴직하셨어요. 1년요. 뇌종양 오셔가지고 다시는 안 본대요. 다시는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섭다고 진짜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직폭력배 동문하고 진짜 그런가 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돈 좀 받아먹고 해주지. 네?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은가 보더라고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실 적에 벌채 신고를 하실 적엔 이렇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요, 서류가 벌채구역도가 들어가요. 벌채구역도요. 벌채구역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벌채 예정수량조사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 총 면적의 5%를 표준지로 뜨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산을 10헥타를 벌채를 하겠다 라고 하면 5%니까 몇 헥타를 표준지로 뜨면 돼요? 5%니까 0.5헥타를 표준지로 뜨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인목이 네. 잣과목 같은 건 큰 지장 없잖아. 잡목 같은 건.
6cm 이상입니다. 6cm 이상의 임목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cm요. 저희 흔히 말하는 진짜 뭐 그 쓸모 없다라고 많이 하는 뭐 쪽동백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저기 쪽동백하고 흔히 떼죽, 흔히 산에 많은 거, 떼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6cm 넘어가면 다 조사해야 됩니다. 죽습니다. 떼죽. 떼죽은 어떻게 돼요? 막 열 몇 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나잖아요. 떼죽 같은 경우는요. 이게 6cm가 넘어가면 다 재야 돼요. 6cm가 넘으면 다 재야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6cm 이상의 임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종 불문입니다. 수종 불문. 다 재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산철쭉이 6cm가 넘어갔다. 경급이. 그래도 재야 돼요.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이게 이제 벌채 예정 수량 조사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장 크게 저희가 보면 무서워하는 게 산지 전용을 하면 임목 축적 조사서가 들어가거든요. 산지 전용을 할 적에 임목 축적 조사서가 들어가야 돼요. 네. 저희가 산지 전용을 할 적에 서류가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사도 분석도 들어가야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임목 축적 조사서예요. 임목 축적 조사서. 보통 보면 임목 축적 조사서가요.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요. 전체 조사를 많이 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모 설계사무소에서요. 경기도 골프장 산지 전용 서류가 들어왔어요. 용역비가 얼마 안 돼서 뜬 걸 기억해요. 3천만 원인가? 용역비가? 그렇게 큰 돈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그 골프장을 만들려고 조성하려고 하는 데인데 임목 축조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 해당 지역 평균 제적의 150%가 넘어가면 산지 조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진안군의 평균 축적이 해마다 시에서 고시를 해요. 진안군의 평균 축적이 예를 들어서 102방이다라고 하면 내 산의 축적이 152방이 넘어가면 산지 전용에 해당 요건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102방이다 하면 예를 들어 149입방이면 해당이 돼요. 전용이 돼요. 근데 이게 151입방이다 하면 2입방이면 나하고 8% 차이잖아요. 그죠? 8%밖에 차이 안 나요. 네. 근데 149입방에 나왔을 적에는 전용이 돼요. 다른 조건들이 많은데 그 조건들 다 충족한다라고 했을 적에 네. 축적조사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요. 그러면은 149입방이 나왔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151입방이 나오면 안 되는데 149입방이 나오면 전용이 돼요. 이 나무 8그루에서 돈 차이가 산으로 이전되고 이게 골프장으로 바뀌었을 때하고 지가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용이 돼가지고요. 그죠? 그러면 나무 8그루 때문에 이제 코트를 잡는 거에서 진짜 소송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 설계사무소하고. 근데 그 설계사 사무소에다가 골프장 조성하려고 하는 데서 청구했던 금액이 2조를 청구했습니다. 2조를. 차이는 요 추적조사 때문에.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겼냐면 설계사무소가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추적조사를 할 적에 보면 그래서 이 산림조사 부분에 있어서 한두 주 가지고도 무섭다는 거예요. 네, 한두 주 가지고도 무섭. 거기서 가장 주요 쟁점으로 봤던 게 뭐냐면 나무를 잘라놓은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나무를 자른 거예요. 네, 누가? 이 그루터기를 설계사 사무소에서는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그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없는 나무기 때문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고 요거 가지고 붙은 거예요. 누가 이겼다고요? 설계사무소 됩니다.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은 원래 존재한 거니까. 원래 존재한 거니까. 네. 산지정을 그렇게 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재밌더라고요. 이쪽도. 네. 사례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진짜로요. 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때문에 벌재정 수량 조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도 설치할 적에는 설계도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들어갑니다. 네. 이 사업계획서는 보시게 되면 작업로나 아니면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설치 및 복구 계획이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됩니다. 일단 양식은 한번 제가 이따 보여드려 볼게요. 어떤 형태로 작성이 된다라는 양식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쉬는 시간 10분 갖고요. 이어서 2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